안녕하세요. 루시의 머니채굴 루시입니다. 차트 분석하는 법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차트 분석은 필수입니다. 차트를 분석할 줄만 알아도 비싼 값에 사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고 차트 분석만 잘해도 수익이 날 것입니다. 남이 좋다면 따라 사고 남이 안 좋다고 하면 따라 팔고 하는 것 이제 그만하세요. 진짜 자신의 돈이 소중하다면 철저히 공부하세요. 매수, 매도를 하는 현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선물 거래를 제외하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1, 2 보지 마시고 이것부터 봐주세요. 진짜 간단하게 강의 1과 2에 대한 내용 요약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차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이 봉차트라고 불리우는 캔들 차트를 사용하고 분석합니다. 캔들의 뜻은 양초입니다. 모양이 마치 양초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캔들 차트를 통해 우리는 정말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시가, 종가, 저점, 고점, 추세, 패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단어 뜻을 모르겠다고요? 이 영상으로 종결 지으세요.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캔들 차트는 시간대를 정하여 캔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분, 5분, 1시간, 하루 등 원하는 시간대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1분에서 5분 봉을 주로 보시고 단타와 장기 투자 사이인 스윙 또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1시간 봉, 1일 봉을 주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단타를 치더라도 1시간 봉 혹은 1일 봉도 중간중간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차트에는 패턴이란 것이 존재하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추세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 뜻 하나하나 알고 가겠습니다. 시가란 시작 가격입니다. 종가는 종료 가격입니다. 선택한 시간대별로 하나의 캔들에는 시가와 종가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린 몇 분 만에 이 코인의 가격이 얼마만큼 오르고 내렸는지 한눈에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캔들 모양은 망치형, 영망치형, 십자 등의 모양이 존재하고 이것은 추후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점과 저점입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꼬리같이 생긴 얇은 모양이 보입니다. 이것은 해당 시간의 고점과 저점을 나타냅니다. 이 정도 올랐다가 이렇게 내렸구나. 이 정도 내렸다가 이렇게 올랐구나와 같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캔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 이와 같이 저점, 고점, 시가, 종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캔들을 여러 개로 묶어서 보게 되면 추세, 즉 트렌드라고 하죠. 요즘 추세가 어떻더라, 요즘 트렌드가 어떻더라 라는 말 하죠. 추세란 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이 코인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미리 예측하여 남들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세선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상향 추세선,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하향 추세선. 루시님, 추세선 그을 때 꼬리에 그어야 해요? 몸통에 그어야 해요? 차트 분석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꼬리에 긋습니다. 매수 매도를 할 때 혼자만 특출나면 안 됩니다.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특출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대량 거래를 하는 고래들이 진입했을 때 고래들의 심리도 이해해야 합니다. 고래들은 그 심리를 이용하여 가격을 펌핑시키거나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이용하여
고래 세력에 타야 합니다. 고래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지금 고래가 이 물량을 특정 가격권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여 물량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계속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선물은 공매도, 공매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이란 표현은 실체가 없다 할 때 그 공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와 사고 팔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돈까지 빌려와 코인을 산 것을 공매수인 롱, 다른 사람의 코인까지 빌려와 코인을 판 것을 공매도인 숏이라고 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를 빌려올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시시폭스 거래소 기준 최대 100배까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돈의 100배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투자금은 증거금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 증거금은 있어야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도대체 나한테 돈을 빌려줄까? 꼭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나한테 돈을 빌려줍니까?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작은 가격 변동으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적은 가격 변동으로 더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증거금 전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청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은 욕심 조절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실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잘만 이용한다면 적은 자본금으로 큰 자본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25만원으로 250만원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레버리지로 게임을 반복하면 신이 아닌 이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확률과 잃을 수 있는 확률이 1대 1이라고 잡았을 시 손실률과 이득률이 같다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 꼭 절반은 익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복습했고 총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강의는 고래의 유입을 알 수 있는 지표인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몸 조심하세요.